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무반응이라고 지적하면서 임기 말에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모색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관건은 북한의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이용한 제재 완화를 원하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top diploma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ally concerned with the ongoing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and how badly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re suffering. And so there is a real desire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only way we're going to ge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s if Kim Jong-un accepts it and allows it. And so that's really the driving factor.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위연구소 국장도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제재 완화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for now the North Koreans are signaling that they don't really want any food aid. They really don't want anything for anybody right now. In fact, the latest signals they've sent to even talk to the United States, if reports are accurate, they're looking for basically sanctions relief. 임기 말에 접어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Giving humanitarian aid or potentially helping out with vaccine, this is not a surprising development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President Moon does not have a whole lot of time. They want to make a breakthrough with North Korea.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 역시 한국은 북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좋은 구실과 타당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it was Kim Jong-un who ordered the lines to be reconnected. So this seems like an opportunity that, especially considering this is the last year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is is something that the South Koreans have been sort of looking for, I would say, like a window of opportunity.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혀온 만큼 분배와 모니터링, 즉 감시 조건만 충족된다면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분리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지원을 지렛대로 쓰지는 않을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지키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량 국가에 대한 현재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그린필드 대사는 6일 일본 언론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북한의 남북 통신 연락선 재개 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대북 억지력 유지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고 가장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한 연락통신선 재개와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대북 제재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미국 내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를 일삼는 외국 정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랜섬웨어 제재 방지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랜섬웨어 해킹 분야에서도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사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발의한 제재와 랜섬웨어 중단 법안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해킹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 미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개발하고 해킹 조직들이 해킹 해제를 대가로 요구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무부와 정보기관이 해킹 조직을 후원하는 것으로 지목한 모든 국가를 랜섬웨어 국가 후원자로 지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해킹 행위자들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무장관이 미국 국가정보국 DNI와 협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테러 지원자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이번 초당적 법안이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범죄 정권과 조직을 위축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도 이번 법안이 랜섬웨어 공격 위협을 줄이고 악성 행위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 같은 랜섬웨어 위협 증가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소재 파악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보자에게 $1,000만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보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한 익명 기반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보상금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도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스톱 랜섬웨어 웹사이트를 합동 개설해 공개하고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된 각종 지침과 최신 주의보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oday, as a part of our ongoing ransomware eff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Justice, Treasury, and State announced new resources and initiativ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and communities from ransomware attacks. 최근 미국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랜섬웨어 해킹 공격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국제사이버보안업체 그룹 IB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금액이 $10억 넘으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악의 랜섬웨어 피해 사건으로 기록된 2017년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키는 등 주요 배후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현재 북한의 백신 보관과 유통 역량으로는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화이자 등 핵산 백신을 취급하는 데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전 유니세프 평양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나기 샤피크 전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평양 사무소장은 5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핵산 백신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각각 섭씨 영하 70도 이하와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가 요구된다면서 북한의 저온 유통망 구조로 볼 때 평양 일부 지역으로 유통 역량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샤피크 전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2004년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을 받아 50개 구역에 방역지부를 설립하고 저온 유통망을 갖췄지만 그 역량으로는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 저온 보관이 요구되는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정도만 배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 핵산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의 저온 유통망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니세프가 극저온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이 백신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극저온 백신 해동과 관련한 기술 전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최근 북한 내 집중적인 폭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6일 북한 수해에 대한 유엔 측의 대응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의 홍수 발생 보도를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홍수는 지난 한 달간 계속된 폭염에 이은 것으로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측은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고 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에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함경남도에 평균 113mm의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는 1일부터 사흘 동안 최고 583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의 조선중앙TV는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 폭우로 주택 1,170여 세대가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주민 5천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